문화 콘텐츠 스토리 아시아를 잇는 입문 채널 대그니티 V. 가끔 보면 학생들이 제가 강의한 내용을 받아 적어가지고 그걸 자기가 쓴 글인 것처럼 써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전수받은 지식인데 그걸 이제 자기 글인 것처럼 쓰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표절이라고 하면 절자는 훔친다는 뜻이에요. 절도라고 할 때 절자예요. 표라는 말도 훔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표라는 한자를 찾아보면 옆에 칼 도자가 있어요. 이 표자는 훔친다는 뜻도 있지만 자른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표절이라고 하면 잘라내서 훔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라서 가져와서 훔친다 라는 거를 이제 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표절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말과 남의 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가져다 쓰고 싶으면 그 말이 내 말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밝히면 돼요. 근데 왜 못 밝히냐면 밝히려고 치니까 너무 내 말이 없어. 다 남의 말이야. 그러니까 문단마다 다 주석을 붙여야 돼요. 민망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문단, 두 문단 정도는 슬쩍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거는 전부 다 이제 표절일 수밖에 없다.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의 말은 나의 말이라고 하고 남의 말은 남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 윤리의 기본적인 원칙이죠. 확실히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지 않아서 그런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지 남이 얘기한 거를 듣는 걸 기억하고 있는 건지 되게 헷갈릴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이제 학자들도 학술대회나 이런 데 가서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고 또 어떤 인사이트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이 강연한 걸 듣고 인사이트를 받아요. 사실은 지식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어요.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얘기들을 가지고 자기가 그걸 재가공하거나 재해석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데 이제 굉장히 가까운 시일에 이런 것들을 듣고 이게 마치 내가 생각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학자들이 그런 이제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고의적인 표절이냐 아니면 어떤 실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하는 것들도 좀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고의적이라고 하면은요, 그게 흔적이 다 나타나요. 이 사람 자꾸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해요. 표절을 하는 사람은 한 번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 해서 잘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자꾸 유혹에 시달려요. 그 사람이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표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은 앞에서 표절했으면 뒤에서도 또 표절해요. 그래서 고의로 표절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쓴 글을 전체를 읽어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복적으로 하니까. 예,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반복적으로 다른 논문에서도 계속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표절 한 번 한 사람은 자꾸 해요. 그런데 사람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멋진 날을 기억해 놨다가 썼는데 이게 내 말이 아니었는데 누군가가 썼던 말인데 자기가 비슷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이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일반적인 말들은 표절이라고 보지 않아요.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뭐 이런 말을 표절이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그런 말을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론적인 얘기는 그렇고, 그래서 보통 이제 학계에서도 이런 윤리적인 기준을 만드는데 보통 5어절이 똑같으면, 5어절이 연속적으로 똑같으면 표절에 해당한다. 뭐 이런 규정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주장인가요? 법칙이 아니라? 근데 그게 이제 어딘가에 뭐 뭔가 정확하게 딱 규정해 놓는 건 아니기 때문에 5어절 이상으로 똑같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나는 밥을 먹었다 라는 말은 너무 일반적인 말이지만 나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다 이런 말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논문에서 나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다라는 말을 똑같이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다고 할 수, 나는 오늘 아침에 빵을 먹었습니다 라고 또 할 수 있고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똑같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표절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통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쓰면 표절 검사라는 걸 하거든요. 툴이 있어요. 한국연구재단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제공하는 툴에다가 자기가 쓴 글을 넣어봐요. 그러면 이 글이 얼마나 다른 글과 유사한지 논문 유사도 검사를 해주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보통 한 10% 이하가 나오면 표절이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용한 부분도 그거는 다 똑같다고 걸러내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만약 거기서 20% 30% 나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생각보다 엄격하네. 엄격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표절이라고 하는 거죠. 교수님도 학생들이 표절한 거 가져오면 F 주시나요? 그런 적 있었어요. 한번 정말 오래전 얘긴데요.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레포트를 냈는데 똑같은 걸 낸 거예요. 둘이서요? 네. 그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레포트를 안 볼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둘 다 F 준 적이 있어요. 대범한 거죠. 그래서 이제 F 주니까 저한테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뭐 야단을 친 적이 있어요. 험한 소리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래서 교수들이 보면 이게 학부생들이요, 교수들이 그냥 놀고 먹는 것 같잖아요. 제 자격지심인가? 저도 학부생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부생들이 내는 글을 보면 교수들은
몇십 년 동안 그것만 봐왔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앞에 한 두 줄만 읽어도 대충 네네, 이 친구가 자기가 쓴 글인지 다른 데서 가져온 글인지 인터넷에서 캡처를 해온 글인지 아니면 요즘에 이제 챗GPT로도 글을 많이 쓰잖아요. 챗GPT가 써준 글인지 대충 다 알아요. 근데 인터넷에 베껴온 거 이런 거는 대번에 티나고요. 자기가 쓰지 않은 글은 대번에 티가 나요. 왜냐면 학부생들이 어떤 특정한 과목을 수강을 하고 과목을 수강한 어떤 지적인 수준에서 쓸 수 있는 글의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용어나 개념이나 어떤 사고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글이 올 때가 있어요. 도저히 학부생 1학년, 2학년 수준에서 혹은 3학년, 4학년 수준에서 쓸 수 없는 글들을 자기가 쓴 것처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딱 보면 압니다. 너무 잘 써도 안 되네요, 그럼? 본인은 너무 잘 썼다고 베껴오는데 너무 잘 쓴 게 아니지. 베껴온 거지. 그래서 레포트는 진솔하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쓰고. 모른다고 써도 돼요? 그럼요. 난 이건 뭐 잘 모르겠다. 차라리 그게 좋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써보려고 내가 했는데 난 잘 모르겠더라 이런 걸. 그래서 뭐 이런 걸 찾아봤다. 차라리 그렇게 쓰면 훨씬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게 정확한 윤리성입니다. 그걸 저 대학생 때 좀 알려주시지. 그럼 뭐 우리가 다시 회귀를 하죠. 회귀를 환생을 하거나. 네. 위대한 학자들도 책을 읽어보면 내가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책 읽다 보면 위대한 학자라고 해서 자기가 모든 분야에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위대한 학자들도 그럴진데 학부생 1학년이 2학년이 뭘 얼마나 알아서 그렇게 쓰겠어요. 부풀려서. 근데 교수들은 다 아는 거죠. 그걸 딱 보면 배운 만큼만 써라. 배운 만큼 자기가 공부한 만큼 조사한 만큼. 그게 조사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 조사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드러난다니까 다. 자기가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 긁어온 건지 조사한 건지 다 알아요. 조사도 조사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사 대상을 설정해야 되고 조사 기간을 설정해야 되고 조사 방법을 설정해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조사한 걸 그냥 쭉 베껴오는 거는 조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난 어떤 범위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사이트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다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터넷 댓글 같은 거 가지고 논문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거 이제 조금 넓게 얘기하면 이걸 인터넷 에스노그래피라고 하는데 에스노그래피는 이제 민족지의 영어 표현이죠. 원래는 이제 민족지라는 게 문화인류학에서 주로 쓰는 연구 방법론인데 그 현지에 가서 참여 관찰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들을 쭉 관찰해서 써내는 글을 민족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꼭 현지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런 관찰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을 관찰해서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글을 쓰는 걸 인터넷 에스노그래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도 조사의 기간과 대상과 방법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설정을 하고 해낸 결과를 가지고 조사 보고서를 써야 되는 거죠. 대그니티 V